안녕하세요. 2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한번 보시면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85민 직류 직권 전동기래요. 그럼 직권 전동기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전기자 저항이면 우리가 RA라고 쓰죠. 거기 얼마로 줬냐면 0.8로 줬답니다.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인데 직권이니까 직권 계자 저항이겠죠. RS. 얼마로 줬냐면 똑같이 0.85이래요. 그때 회전수가 200rpm이래요. 그때 회전수 N이 2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랍니다. 전동기에 전기자 전류가 30A가 흘렀대. 전기자 전류 IA라고 했을 때 30A가 흘렀대요. 그때 역기전력이 300V랍니다. 역기전력 E가 300V랍니다. V이다. 이 전동기에 단자전압을 500V로 사용했대. 단자전압 V-를 500V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전기자 전류가 위와 같이 30A래. 전기자 전류 IA-는 똑같이 30A를 사용했대요. 그랬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때 속도 N-를 한번 구해보래요. 전기자 반작용, 마찰선, 풍선, 철선은 모두 무시한대요. 그럼 전동기에서 회전수 물어볼 때는요. 역기전력을 이용합니다. 역기전력 E는 K-N이야. 그럼 N, 회전수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회전수가 N이었을 때 역기전력은 2였겠죠. 회전수가 N-면 역기전력 달라졌겠네. 2-로. 그러면 가까운 거 곱해서 좌변으로 가는 거니까 2의 N-. 먼 것끼리 곱해서 우변으로 가는 거니까 N의 2-.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N-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이네요. 그럼 2분의 2-의 N이지. 그럼 문제상에서 처음에 역기전력 줬어요. 처음에 회전수 줬잖아. 그러면 뭐다? 단자전압이 바뀌었을 때 역기전력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기전력은 직권이니까 단자전압에서요.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자 저항이 직권은 직렬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합성저항 둘이 더한 거예요. 거기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기니까 빼주셔야 돼. 그러면 문제상에서 이게 전압이 V-로 바뀌었어. 그럼 역기전력도 2-로 바뀌었겠죠? 그럼 단자전압이 처음에 나중에 얼마로 줬냐? 500. 전기자전압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30. RA하고 RS는 똑같이 0.8로 줬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52V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처음에 역기전력이 얼마냐면 300. 나중에가 452. 곱하기 처음에 회전수가 200.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301rpm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301rpm으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역기전력하고 회전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비례식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역기전력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만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일단 기준이 분권 전동기랍니다. 전동기에 전격 전압이 220이래. 전격 전압 V가 220.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105A래요. 부하를 연결해서 흐르는 전류, 전격의 전류를 찾아봤더니 105A가 흘렀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및 계자회로의 저항이니까 전기자 저항은 RA죠. 그게 0.1. 분권 계자 저항이니까 RF네. 그게 얼마로 줬냐면 40이랍니다. 이겁니다.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로 한대요. 그럼 기동시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전격 전류 I의 150%니까 1.5배라는 얘기입니다. 하기 위해서 기동 저항을 얼마로 설치해야 되냐? 기동 저항 R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하고 계자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 저항 RA라고 하고요. 여기를 분권 계자 저항 R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전압의 V를 가합니다. 전동기니까. 그럼 전격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전기자와 계자 쪽으로 논아지네. IF. 그 다음에 IA로. 그럼 전기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힘 받아서 이게 회전합니다. 플레밍 앤선 법칙에서 유기되는 자 E가 흐르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기동시에 보는 거예요. 기동시라는 얘기는요. 회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지. 그럼 회전수가 0이야. 그럼 자속을 끊지를 못하니까 역기전력 E도 발생하지 않아.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럼 그때 전기자 전류 IA는 전기자 저항에 전격 전압만 걸려 들어가는 거야. RA분의 V로 걸리겠지. 이만큼의 전기자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전기자 저항이라는 게 아주 작은 값이다 보니까 전기자 전류가 아주 큰 전류가 흘러서 순간적으로 아주 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 기동시에 너무 큰 전류가 흐르면 안 좋으니까 전기자가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 전기자 측에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동저항 R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럼 기동저항 R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둘이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IA가 전기자 저항과 기동저항 R을 직렬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럼 전격전압 V입니다. 그럼 요게 기동저항 R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자 전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저항을 얼마짜리로 되겠느냐? 전격 전류의 1.5배만큼 이 전격 전류를 흘리려면, 기동 전류를 흘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기동시 전기자 전류를 구합니다. IA. 기동시 전기자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요. 기동시 전격 전류에서 분권 계자를 뺀 나머지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동시 전격 전류니까 I 곱하기 1.5에서 계자 전류 IF를 뺀 게 기동을 시킬 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예요. 그럼 I는 그대로 쓰시고요. 곱하기 1.5. 계자 전류는요. 병렬이니까 여기가 V볼트면 여기도 똑같이 V볼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을 계자 저항 나누면 거기 흐른 계자 전류가 돼서 RF분의 V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를 넣어보시면 처음에 전격 전류가 얼마였었냐면 105. 거기에 1.5배. 빼기. 전격 전압이 얼마냐면 220. 분권 계자 저항이 얼마냐면 40.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52A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기동을 시켰을 때 전기자 쪽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 IA 이꼬로 RA 플러스 I분의 V죠. 그럼 IA가 얼마 나오냐면 152. 니꼬로 RA가 0.1 플러스 기동저항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전격 전압 220이네. 요거를 이용해서 R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시면 돼서 둘이 자리 바꿔서 나눈 다음에 0.1 건너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1.3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전기자 전류, 기동시 전기자 전류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기동시 전류가 전격 전류의 1.5배다. 저걸 이용해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직류 발전기에 불허 시간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파형에 맥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될 수 없는 거래요. 뭐 사구를 채용한다, 스큐슬로 채용한다, 맞습니다. 갭을 균일하게 만든다,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갭을 크게 해준다, 이것도 맞고 다 맞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정류자 편수를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줘야 됩니다. 편을 많이 놓을수록 맥동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반대로 써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전기자 지름이 0.1이에요. 지름은 그냥 D라고 써볼게요.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이래요. 분당 회전수 준 겁니다. 그때 전기자에 대한 주변 속도가 어떻게 되냐? 회전 속도 V를 구해라면 기본 공식이 파이 D에 60분의 N입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크입니다. 1초 동안 몇 메타나 움직였느냐? 그럼 파이라는 것은 원주일이니까 3.14고요. D는 지름인데 0.2m고요.
곱하기 60분의 분당 회전수 좋네. 1800이라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18.84가 나옵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크. 그래서 답이 뭐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기본식 하나 외워서 푸시는 거니까 그렇게 난해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음 중 삼상 동기기에서 제동건선의 주된 설치 목적이 뭐냐요? 제동건선의 주된 설치 목적은 난조 방지입니다. 그래서 난조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답 2번입니다. 그럼 문제를 뭐 거꾸로 낼 때도 있어요. 난조 방지책으로 가장 좋은 거, 그럼 제동건선 설치. 제동건선 쓰는 이유, 난조를 방지 위한 거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삼상 교류발전기래. 교류발전기는 곧 동기발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해서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른다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상에서 동기발전기랍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래. 이 시험 문제상에서 전동기가 있고 발전기가 있는데 내용 정리는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항이래요. 그럼 동상이죠. 위상차가 없어. 저항 또는 동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전기자 반작용은 교차 자화작용입니다. 이건 옆으로 작용한다 해서 다른 말로 나올 때는 횡축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부하, 동상이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 그럼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이에요. 근데 전류가 90도 뒤진다, 앞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AC가 들어가다 보니까 열십자 그려서 문제 푸시라 그랬어요. 그죠? 열십자 그려서야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는 왼쪽이 기준이야. 2. 6이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감자, 밑에는 증자다 그랬죠. 그리고 회전 방향이 중요한데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기준이야. 이렇게. 회전은. 그럼 이 전압의 기준, 유기전압의 기준에서 이건 전류가 전압을 쫓아가고 있는 거니까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A성분입니다. A성분. 90도 느린 거. 그래서 감자가 되는 거고요. 요 유기전압보다 요거는 전류가 먼저 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여기도 세로축이 전류. 그러면 이 전류가 이 전압보다 먼저 가 있는 거니까 이건 C성분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증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기전압보다 90도 뒤진다 그러면 감자고요. 유기전압보다 90도 앞선다 그러면 증자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뒤진 전류니까 늦은 전류예요. 그러면 이 전압보다 유기전압보다 전류가 늦은 거니까 위에 겁니다. 그래서 감자작용이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만약에 전류가 90도 앞서 있다. 그럼 먼저 간다. 그러면 증자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동기는 뭐 오른쪽을 기준하시면 반대로 하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 내용 정리할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 동상일 때는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방정 그냥 찍으시면 되고 90도 느리다, 앞선다 할 때는 감자냐 증자냐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단락비 KS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이 뭐냐요? 그 두 가지 시험을 하죠. 뭐 무브와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을 한다라는 거. 뭐 요거 뭐 시험 방법을 물어본 거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뭐 이건 뭐 계산하는 공식 문제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죠. 단락비 KS 구해라 그러면요. IF2 다시 분의 IF 다시입니다. 그럼 이 IF라는 건 계좌전류인데 밑에는 뭐냐면 삼상 단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예요. 요거는 무브앗입니다. 그래서 무브앗이 전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전류. 그래서 밑에는 삼상 단락에 대한 계좌전류, 위에는 무브앗에 대한 계좌전류 들어가 있는 거 찍고 나오시면 돼. 요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도 되죠.
I분의 IS. 그래서 I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전격 전류죠. 그 다음에 IS라고 돼 있는 건 단락 전류. 그래서 뭐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B로서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쓰면 용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ZS분의 V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P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요 P라는 거는 용량입니다. 단위가 볼트 암페어지 뭐. 요 ZS는 동기 임피던스죠 뭐. 임피던스. 그다음 V는 뭐 전격 전압이 될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용량, 그다음 동기 임피던스, 전격 전압 주면 요걸로 푸셔야 되고. 뭐 두 개만 더 써볼게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자가 100입니다. 근데 이거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인데 PU 단위법으로 주면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1이 된다라는 거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 해서 뭐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법으로 주면 분자가 1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로 한 5가지 정도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8번. 동기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게 뭐냐요? 동기와트 그러면요.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 값을 와트로 환산시킨 거에서 토크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이런 게 있었죠. 토크를 구해라 그러면 기본 공식이 2 파이 ns분의 60p입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 그때 P, 출력을 구해보시면 2 파이 ns의 t. 나눗셈이가 건너가면 곱셈이죠. 60 건너가면 나눗셈이야. 단위는 출력이니까 와트야. 그래서 동기 속도에서의 토크 값을 와트로 환산해 놓은 거,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동기 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에서 토크를 와트로 바꿔놓은 거, 이게 동기 와트다. 그래서 토크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 1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전격이 150kV의 A래요. 용량이 150kV짜리랍니다. 철선이 PI죠. 그 다음에 동선이 4kW래. PC. 단상 변압기, 단상입니다. 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그러세요. 최대 효율이니까 효율은 2타인데 최대, 맥시멈이랍니다. 이 얼마고 최대 효율식 부하가 얼마짜리를 해야 되냐. 최대 효율식 부하를 구해라 하는 얘기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게요. 이 철선과 동선이 서로 같지가 않아요. 그럼 전체 부하를 다 걸면 최대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지 않을 때는 최대 효율식 부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최대 효율식 부하 n분의 1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기본 공식이 루트 PC분의 PI입니다. 그럼 갖다 집어넣어 보면 루트 PC는 동선인데 4야. 철선은 1이야. 그럼 나누면 루트 씌우면 2분의 1 부하가 됩니다. 그 최대 효율이 나오려면요. 전체 부하 중에서 뭐야? 2분의 1, 절반만 걸어야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에서 이 철선과 동선이 같으면 이게 둘이 같으니까 1이잖아요. 그럼 100%니까 전체 부하를 다 걸어야 되지만 이건 같지 않으니까 전체 부하를 다 걸면 최대 효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만 걸어야지만 최대 효율이 나온대요. 그래서 최대 효율식 부하를 구해보니까 2분의 1 부하래. 그럼 이제 그때 출력을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 그럼 최대 효율식 부하는 처음 부하에 2분의 1만 걸어주래요. 그럼 처음에가 150이잖아. 그 2분의 1로 나누면 75지 뭐. 그래서 75만 걸려 있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온대요. 그럼 75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2번이 되는데 한번 최대 효율까지 구해 볼게요. 최대 효율 구하래요. 맥시멈. 그럼 부하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에 p 플러스 2pi 분의 n분의 1에 p죠.
곱하기 101%입니다. 이건 공식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럼 부하가 2분의 1이야. 처음에 출력이 150이랍니다. 플러스 2, 철소는 1이야. 그 다음 n분의 1이 2분의 1로 찾았고요. 처음이 150입니다. 곱하기 101%지. 띵가띵가 이거 눌러보시면 97.4가 나온다. 그래서 답이 2번이 정확히 맞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철선과 동선이 같지 않으면 전체 부하를 거는 게 아니라 n분의 1만 부하를 걸어야지 최대율이 나온다. 그때 구해보니까 2분의 1이다. 그럼 처음 거 150, 2분의 2만 걸으라고 했으니까 75를 걸었을 때가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대 효율 공식에다가 숫자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단상 단건 변압기 2대를 V결선했대요. V결선. 삼상 전압을 3000에 3300V로 승합을 했대. 승합. 그럼 이제 3000이 있고 3300이 있으니까 3000이 작은 거니까 로 전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3300이 높은 전압이니까 하이 전압이라고 할게요. 했을 때 150 케이블을 송전하려고 한대. 부하에다 150짜리를 보내겠다 합니다. 부하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 그랬을 때 단상 변압기 한 대입니다. 한 대.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대에 대한 자기 용량이 얼마냐? 자기 용량 구하래요. 그럼 이게 V결선입니다. V결선에서 이런 거 배우셨을 거야. 부하 용량에 대한 자기 용량과의 비가 있죠. 단건 변압기에 대한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을 구해서 나눗셈 해보니까 V결선은 이렇게 나와요. 루트 3분의 2에 곱하기 밑줄 VH 높은 전압분의 VH 마이너스 VA 낮은 전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자기 용량 구하는 거니까 자기 용량 이제 구해주시면 되지. 이거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되겠네요. 그럼 루트 3분의 2에 곱하기 VH분의 VH 마이너스 VA 곱하기 부하 용량입니다. 그럼 갖다 넣어보면 루트 3분의 2에 곱하기 높은 전압이 3300 높은 전압이 3300 낮은 전압이 3000 곱하기 부하 용량이 처음 150조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기로 빵까 두들겨 보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5.74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 15.74에서 1번 딱 찍고 나오시면 안 돼. 이거는 두 대로 V결선에서 보냈을 때 전체 자기 용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다? 한 대만 구하는 거야. 한 대만. 그럼 요거를 뭐 해야 된다? 2등분 해야지. 두 대 사용한 거니까 15.7을 2등분으로 나누셔야 돼. 한 대만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7.8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기 용량을 물어봤다면 15.7이 맞는데 여기는 한 대당이니까 2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 두 대 썼으니까 그래서 7.87로 돼 있는 거 3번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방법 찾으래. 그럼 제일 이거 다 뭐야? 온도 시험법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2번이 답입니다. 반환보호법을 가장 많이 쓴대요. 그래서 실버법, 반환보호, 단락시험법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반환보호법이 가장 좋은 거다. 그 다음 이제 12번. 변압비가 10대 1이래요. 그럼 변압비라는 얘기는 곧 권수비라는 얘기입니다. 권수비가 10으로 준 거야. 그래서 1분의 10 하면 10입니다. 10이라는 뜻이에요. 단상 변압기 세대로 Y 데이터 결선을 했대요. 그러니까 1차는 Y 결선, 2차는 데이터 결선했대. 2차 측에 200V에 75kV의 삼상 평형 부하가 있대요. 그러니까 2차 전압 V2가 200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 P가 75kV짜리랍니다. 그리고 삼상이랍니다. 평형 부하를 걸었을 때 1차 측의 흐른 전류 얼마냐? 1차 측의 흐른 전류 I1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서 푸셔야 돼요. Y 데이터잖아요. 1차가 Y 결선이야. 2차가 데이터 결선입니다. 여기에 삼상 부하가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때 부하에 대한 전압이 2차니까 V2가 200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P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75kV라고 준 거야. 그리고 일단은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항상 권수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전류 찾는 거니까 전류로 나타내면 I1분의 I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넘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삼상 부하는 2차 측에 대한 전류를 찾으셔야 돼. 그럼 삼상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P는 삼상이니까 루트 3 V2 I2가 됩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그럼 여기서 I2를 구해주시면 삼상의 2차 전격 전류, 그럼 루트 3 V2가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P라는 것이 얼마냐면 75, kg니까 10의 3성. 그 다음 루트 3 곱하기 V2라는 것이 얼마냐면 200.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216.5가 나온답니다. 그럼 2차 측의 전류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지 뭐. 여기 2차 측에 흐른 전류 I2가 얼마다? 216.5랍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상으로 넘어와야 돼. 그럼 상으로 넘으면 요거는 이제 선에 흐른 전류가 216.5입니다. 그럼 상에 흐른 전류 데이터가 있으니까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돼. 그럼 이게 얼마냐면 125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제 1차로 넘어온 상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I1. 그럼 구해보면 I1이니까 둘이 자리 바꿈 하시면 되는 거니까 125를 A가 얼마로 줬냐? 여기 10이라고 줬잖아요. 10으로 나누시면 12.5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흐른 전류 I1도 똑같이 뭐 Y계에서는 전류는 일정하니까죠. 12.5입니다. 그래서 12.5로 돼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2차 측 부하에 대한 2차 선전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넘어야 되니까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되고 2차 전류 1차로 넘어올 땐 권수비를 이용해서 넘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계에서니까 상이나 선이나 전류는 똑같다. 그래서 상전류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서 12.5가 된다. 그 다음 이제 13번 보시면 되겠네.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대요. 2차 회로는 Y로 접속되어 있고 2차 각 상의 저항이 0.35mm래. 그러니까 2차 저항 I2가 0.35mm랍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이 2차 측에서 보아서 1.5래요. 그러니까 1차 리액턴스와 2차 리액턴스를 합한 게 1.5mm랍니다.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저항이 얼마냐? 최대 토크로 기동 시 삽입저항 구하랍니다. R.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과 리액턴스를 주게 되면 루트 R1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1 플러스 X2의 제곱 빼기 I2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저항과 슬립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2차 저항 I2에 가로 열고 ST분의 1 빼기 1 가로 닫고 5.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 성분 주면 첫 번째 거 이용해서 푸시는 거고요. 2차 저항과 최대 토크 바이 슬립을 주면 두 번째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선 저항과 리액턴 성분 요거 이용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들어가서 1차 저항은 뭐 하라고? 무시하라고. 없는 걸로 보내. 그러니까 요 1차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0. 그럼 이제 리액턴스 제곱이니까 나가버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뭐. X1 플러스 X2 빼기 I2만 남겠네요. 그럼 둘이 더한 게 1.5랍니다. 빼기 I2라는 것이 0.3이래요. 그럼 빼주면 1.25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 토크로 기성 시 삽입 저항은 저항과 리액턴 주면 첫 번째 거, 2차 저항과 슬립을 주면 두 번째 거 쓰셔야 되는데 저항은 리액턴 줬으니까 첫 번째인데 1차 저항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0으로 놓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로 되어 있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전격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출력과 주파수는 무슨 관계냐요? 출력 P는 오메가 T입니다. 그 오메가라는 건 각 주파수니까 2파이 F야.
그다음 토크 T입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출력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비례 관계다. 또 한 문제가 있어요. 전압하고 주파수도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례 관계다라고 좀 기억하세요. 출력과 주파수는 비례. 전압하고 주파수도 속도 제어할 때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례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4극에 7.5kW래요. 그러니까 암만원씩 와트 주면 다 출력, P 준 겁니다. 50Hz 삼상 유도 전기가 있다. 전부하시에서 2차 입력이랍니다. 2차 입력 우리가 P2라고 적는 거죠. 그때 이 경우 2차 효율이 얼마냐? 2차 효율이니까 2타 2입니다. 가 얼마냐? 단 여기서 기계선은 130이래. 기계선은 우리가 PM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효율이에요. 그 효율은 밑줄 입력으로 출력을 나눈 게 효율이지. 근데 2차 효율이니까 2차 입력으로 출력 나눠주시면 돼. 그 2차 입력은 P2, 출력이 P야. 근데 문제는 이 기계선이 주어지면요. 무조건 출력 옆에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출력을 2차 입력으로 나누면 2차 효율인데 기계선이 주어지면 무조건 출력 옆에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이제 무시해버리면 제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없는 걸로 안 주면 그럼 P2라는 것이 얼마냐면 7950W네. 출력이라는 게 7.5kW니까 7500W죠. 기계선이 130이야. 여기가 1이 기준이고요. 곱하기 100 하면 %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9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6%로 되어 있는 거 3번 찍어주시면 돼. 그 다음 이제 16번.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 치시래. 아닌 거. 그럼 이것도 이제 두 가지죠. 유도 전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습니다. 농형에 대한 속도 제어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차 주파수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극수 변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전압 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권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선형 유도 전동의 속도 제어 방식도 세 가지죠. 첫 번째, 2차 저항을 이용하는 2차 저항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추 이용하는 건데 두 번째,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슬립 주파수의 외부 전압을 회전자에 공급해서 속도 제어하는 건데 2차 여자법. 세 번째, 종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속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직렬 종속. 그 다음에 차동 종속. 그 다음에 병렬 종속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직렬이면 두 극수를 합한다. 차동이면 두 극수를 뺀다. 병렬 종속 극수를 평균 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부가적인 거는 뭐 내용 정리하실 때 본 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보면 농형이다.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래요. 그럼 2차 저항법은 농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형에 들어가 있죠. 2차 여자법도 권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파수 제어법은 농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차 저항에 의한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을 이용하는 거지 1차 저항에 대한 속도 제한은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단상 반파 정류로 직류 전압이 150이래요. ED. 직류 전압이 ED죠. 최대 역전압이 얼마냐? 그러니까 PIV를 구해라니. 최대 첨두 역전압이 얼마냐? 단 사용해야 되느냐? 단 정류 회로의 전압기 전압가는 무시한다. 그 전압가는 없는 걸로 본대요. 그럼 단상 반파랍니다. 단상 반파는 이제 다이오드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단상 반파는 다이오드 하나를 써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최대 첨도 역전압 PIV를 구하래. 그럼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파이의 1입니다. 직류분 전압에다 파이만 그냥 걷다 곱하시면 돼.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3.24. 직류분 전압은 150.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띵까띵까 누르면 47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뭐 저게 단상 반파가 아니고 단상 전파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전압가 있다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그 내용 정리를 한번 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상 반파는 직류분에다 파이만 곱해 주시면 된다. 그건 뭐 간단한 공식이고. 그다음 이제 18번. 정류 방식 중에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단상 반파는 맥동률이 121% 정도 됩니다. 단상 전파 그러면 약 48% 정도가 돼요. 그다음 삼상 반파다 그러면 17% 정도 됩니다. 삼상 전파 그러면 약 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 공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맥동률. 유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직류분 전압에 대한 교류분 전압과의 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출력 전압 직류분에 대해서 출력 전압의 교류분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포함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끔가다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지. 그래서 맥동률에다 직류 전압 곱하면 그 포함된 교류분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하나 좀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 기계가 아닌 거 찾으래. 아닌 거. 그럼 다른 건 맞는데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류장형 주파수 변환. 이건 주파수 변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전동기니까 브러쉬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주파수를 바꾸는 주파수 변환기다. 그 다음에 20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에 사용 목적이 아닌 거래. 아닌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건 중간 변압기를 이용해서 시로 건수비를 조정을 해서 정류 전압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요. 경부할 때 속도가 이상 상승했을 때 그 방지역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맞는데 4번은 관계가 없어요. 직권 특성을 얻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서 답이 4번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